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32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고정과 윤리의 노자 장자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과 윤리에 보면 노자 장자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노자 장자에 대한 단어는 총 이게 고정과 윤리에 총 12개 단원이 있는데 12개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자 장자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1번이죠. 이 단어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다양한 환경 문제,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때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도가의 무의 자연의 가르침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노자와 장자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비추어 자연의 이치에 따른 삶의 의미를 탐구해보고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라고 그랬어요. 도가에 있어서의 무위와 자연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이때 무위라는 것은 이게 그 무위와 이 자연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름에 입각한 거고,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요? 일지사상과 맞닿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의 성취 기준은 무의 자연의 도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결국은 이 단어를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내용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노자 장자의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생각 열기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생각 열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동서양에 있어서의 모두 진행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에 이 서양인들이 이 아메리카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시애틀 추장의 땅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서양식 사고로는 뭐예요? 소유의 관념이 있는데, 이 그 추장, 이 인디언의 관념에는 뭐예요? 이건 공유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땅을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추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사람이 있죠? 대동강물의 소유가 누구예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서양인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땅을 팔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니까 거주자 우선으로 너의 소유 아니냐? 그러니까 내 소유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땅을 팔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이거 사고 파는 그러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빛나는 소리에 모래기서 어두운 습성 만개, 그 다음에 밝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성한 존재, 이 모든 만물은 뭐예요?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신성함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들은 우리의 인디언 종족들, 홍인 인디언 종족들을 가리키며 홍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영화 있었죠. 영화 큰 나무에 이 뿌리들이 이렇게 하고 그 서로 안에 있어서의 사람과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그 아바타의 영화 그와 같은 것. 그래서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것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라고 하니까 이 동서양 사고의 이 견해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게 지금 이 만화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추장이 이 이야기에 읽어낼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술해 보자라고 했어요. 교과서의 그 정답 내용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는 남성의 태도로 상징되는 현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동서양에 있어서의 서양식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서양식 교육은 결국은 뭐예요? 소유에 대한 교육이에요. 소유에 대한 교육. 더불어 함께의 교육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뭐예요? 철저히 이익과 이해 타선에 맞게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조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현실에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각기 삶의 방식은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삶의 방식이 틀리면 다른 문화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각기 다른 문화 속의 삶은 그 공동체에 살아가는 이들의 사고 패턴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동서양이 서로 무역 거래만 일부 했다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각기 틀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세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한 덩어리가 동서양의 어떤 게 더 좋은 교육인가, 어떤 게 더 좋은 우리의 이념에 맞느냐, 가치에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뒤바뀌어질 수 있는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장과 서양의 사고는 그들의 삶을 표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양에는 모든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추장은 모든 것을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자신들에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가호호 각각의 집에 있어서의 문화의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문화의 형태로 그것을 큰 문화의 형태로 떨궈서 봤을 때는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죠. 공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더불어 살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공격을 하지 않고 뭔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러한 문화의 특성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환경이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나쁘면 그만치 나쁜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성품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노자 장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예, 노자 장자. 예, 한번 얘기를 보면, 자, 노자 장자는 누구인가? 노자, 기원전 거의 공자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썼다는 노자의 도덕경.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장자가 있죠. 장자는 그 노자의 사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이제 곽상이라는 사람과 사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곽상이라는 사람은 기원후 신도가의 사상가로 도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 장자의 주석사인 장자주를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곽상은 도를 무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자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곽상의 입장에서는 도가 무다라고 했을 때 그 무는 아마 본원적인 측면에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사기, 기원전 90년에 만들어진 책으로 고대 중국을 무대로 역사와 인간을 탐구한 사마천의 대표 저서이죠. 그래서 사기 130권은 봉기 12권, 사기 130권은 봉기 12권, 표 10권, 서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의 5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대를 따라 평면적으로 기록하는 평면체가 아닌 역사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기전체로 쓰여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이게. 자, 이제 노자와 장자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노자의 생애. 노자에 대해서는 이름에서부터 도덕경 저술의 저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자가 여자이지 않느냐 이런 설도 있고, 노자가 숲에 들어가고 이제 천사가 돼서 날아가지 않았느냐 뭐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대요. 그래서 노자와 그의 저작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기있는 사람이에요. 성은 이씨고 이름은 이. 그래서 우리 율곡 이와 같은 이름이네요. 그리고 자는 백양이고 시호는 담.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였다. 수장실이라는 거는 아마 책을 보관을 하는 데를 지키는 도서관 사서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노자는 도와 덕을 귀중하게 여겼다. 주나라에 오래 살았으나 주나라의 덕이 쇠퇴하자 그것을 떠나 함곡간에 이르렀다. 자, 함곡간이라는 거 영화에서 우리 많이 봤죠? 함곡간에 이르러서 그게 경계가 그 어디야 이제 오랑캐와 중국의 경계지가 함곡간 이 관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관리했던 윤희가 번하여 도덕의 학설을 5천여의 문자로 기술하여 도덕경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그 최후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도덕경은 약 5,000자의 비교적 짧은 글로 도와 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자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뭐뭐를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게 도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그 무엇이며 하니까 얘는 이게 본래의 모습이고 이거는 그러한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그 무엇이라는 거는 이건 작동처죠. 얘는 본원이고 이게 본원에 대한 이게 작동, 이게 작동처, 작동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덕은 도의 축적으로 생겨나는 바람직한 관계라고 하였다.
덕이라는 거는 우리는 나 이외의 것들과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걸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와 덕이 사실은 우리가 유교, 도교 얘기를 했을 때 서로 틀린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의 덕의 도는 뭐예요? 이때 덕의 도는 이거는 근원에서 나온 하나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예. 본성의 축적으로 생겨나는 생겨서 얻는 관계, 이걸 바람직한 관계라고 한다. 지금 이 얘기를 뒤에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또한 인간을 만물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인간에게 도가 내재되어 있으나 그랬으니까 이게 도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때의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생선자인 도는 이때의 도는 대도고 이때는 우리의 도가 내재를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은 결국은 어디에서 들어가요? 도의 다른 표현이다. 도의 다른 표현 이게 뭐예요? 만물에 들어간 속성, 만물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우리는 도에서 일어났고 이 도에서 나온 것을 성이라고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성품 이렇게 하는 거죠. 욕심이 되어 있으나 욕심으로 인하여 도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움의 수양을 통해 자연의 도를 체득하면 도와 일체가 될 수 있다 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동서양에 있어서의 이게 종교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람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 얘는 동물이에요, 동물. 이 동물이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성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성을 발현했다는 거예요. 이 발현된 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도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도에서 출발된 게 우리의 안에 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성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을 제대로 쓰느냐 제대로 못 쓰느냐에 따라서 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 정의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의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부정의 의미는 뭐예요? 탐욕.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으로 인하여 그랬죠? 탐욕, 이익,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 이런 걸로 인하여 도와 멀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요? 사람은 이 발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움이 이 욕심을 덜어내는 수양을 통해 자연의 도를 체득하여 도와 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노자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인위적인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인위적인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여기에서 얽매이지 말고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이죠.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위라는 얘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순수한 양심에 따라 그랬으니까 부정이 아니라 정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연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도에서부터 나의 이르는 그 본 모습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장자 생애를 한번 봅시다. 장자의 생애는
기원전 369에서 289년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게 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에서 중기 인물로 사기에 따르면 장자는 몽지방 사람이고 이름은 주예요. 그래서 장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온나무밭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를 지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수장실의 관리였고 이 사람은 뭐예요? 온나무밭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다. 그런데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 등과 같은 시대를 살아서 이 사람이 매우 박학하여서 이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하려고 했더니 싫다라고 한 거죠. 배우 박학하여 들여다보지 않는 학문이 없을 정도였으며 그의 주된 학문의 근본은 어디에 노자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저서는 노자는 오천여의 글이었어요. 얘는 오천자. 얘는 오천자인데 여기는 뭐예요? 10만 여자 그랬어요. 10만 여자. 10만 여자에 달하였으며 대체로 노자의 학문의 설명을 우화항 더한 우화이다. 그러니까 우화식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글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가 처한 시대적 개인적 상황들은 그로 하여금 인간 문제에 관해 더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왜요? 이 전국 시대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삶이 피폐해지고 전쟁은 지속되고 장자는 혼란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회의하고 고뇌했으며 독단과 편견에 대해 거센 반발을 느끼고 나아가 그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자유한 인간들에게 자유의 길을 제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당시 그가 살던 곳에서는 정치가 혼란하여 참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의 진심을 통할 수 있는 임금을 만나 자기의 이상을 펴볼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모두 해왕이나 선왕 등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정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참된 마음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장자는 이들과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 얽힌 일화들 중에 초나라 왕이 관직을 제안했지만 이런 제에 거절한 장면과 자신의 부인이 죽었을 때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 불렀다는 내용은 장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나라의 왕이 관직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비가 와갖고 진흙탕이 된 거기서 거북이가 뒹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할 바에는 저랑 거북의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런 죄에 거절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이 부인이 죽었을 때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지극히 혼란한 시대, 당시의 지식인들은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골몰하면서 편협한 가치체계와 단편적인 지식, 이때 편협한 가치체계와 단편적인 지식,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매미와 비둘기 같은 한계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남의 학설을 반박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저게 이제 혼란한 시대니까.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를 살면서 그는 자유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 고뇌했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기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시비. 옳고 그름을 따졌다. 판단, 결국은 뭐예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는 혼란의 원인이 인위적이며 자기적인 편견, 독단, 호의, 기만 등이 있다고 비판.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주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비판하면서 인간이 그 타고난 본연의 모습, 즉 자연으로 돌아갈 때만 사회는 질서가 잡히고 인류는 평화로워질 수 있으며 상실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 예. 보세요. 타고난 본연의 모습이 아까 저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타고난 본연의 모습은 발음이에요, 발음. 이 발음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뭐예요? 선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의로 나타내죠. 그렇지만 이 발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디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만 사회는 질서가 잡히고 그랬을 때 이 상태는 변함 없는 무슨 상태예요? 변함 없는 일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 상태. 일치 상태의 모습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의 행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 행함이 없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만 사회는 질서가 잡히고 하니까 이때 사회의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사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 발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발음의 원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의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평화로워질 수 있으며 상실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 뭐죠? 정의를 발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발음을 회복하는 거. 예. 자, 인류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뭐로 인해서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도덕경과 장자라는 책에 관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노자의 도덕경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많지만 전통적으로 기원전 6세기경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은 노자가 남긴 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은이의 이름을 따서 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와 덕에 관한 경전,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은 노자라는 책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였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노자 도덕경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고전 중에서 주석서가 많기로 유명한 책이며 지혜서라고 불릴 만큼 그 내용이 심오하며 고대로부터 한자 문화권에서 종교, 예술, 철학, 정치 등에 깊은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여러 가지의 판본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통행본,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통행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백서본, 이게 비단에 쓰여진 것을 백서본이라고 해요. 이게 비단 백자예요. 그 다음 죽간본에서 대나무에 쓰여진 것 죽간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그중 통행본은 백서본과 체제를 달리하지만 내용상 현재까지 통용되는 판본이며 왕필본을 기준으로 우리는 통행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도덕경의 지은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자는 정확한 생애와 행적뿐만 아니라 그 실존 여부마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사료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나온 문헌들조차 상충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장자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견해가 존재를 해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우선 장자 본인이 책을 모두 저술하였다는 견해와 외편 자편에 장자 본인이 쓴 것이고 내편은 한나라 초기 사람이 저작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한나라 초기 사람이 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열유와 제물론만을 장자 본인이 전술하였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자의 판본은 곽상이 편집한 것으로 총 3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33편은 4편, 외편과 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편은 7편, 외편 15편, 좌편 11편. 그래서 4편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그 제목이 함축하는 바를 중심으로 묶은 언설, 대화, 시구, 일화, 토론 등 이러한 이야기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자장자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